자, 한미반도체 부분의 매수 사인이 오늘 꽤 나갔어요. 한미반도체 그동안의 문자 사인 좀 한번 쭉 뿌려주시고, 오늘 매수 사인도 전부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잘라서 올려주세요. 녹화하면서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매수 사인을 내고 있는데, 일단은 한미반도체 기준의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꽤 많이 나와 있었죠. 꽤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다 소진시키고 있어요. 뭐 16만 주, 20만 주, 20만 주 이상까지 나왔었네, 그죠? 20만 주 이상을 지금 가격대에서 다 돌리면서 지금 뭐 15,000주 매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개인 선호 창고 키움에서의 매도가 일단 뭐 이걸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코스콤에서 쏴주는 전산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추정해서 놓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아무래도 이거죠. 프로그램 쪽은 누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누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순매수와 매수 매도가 누락이 돼요.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추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 이제 좀 매도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매수세를 잡아드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강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규모가 작지 않은 것을 보면 기관 쪽에 수급이 유입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 부분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오늘 21일 10시 24분이에요. 벌써 한미반도체의 현재가 창을 놓고 보시면서의 수급, 그 기준 설정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은 위치로 놓여져 있고요.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20만 주까지 매도가 나와 있다가 그게 줄어들고 있을 때 설정해드린 부분이 한미반도체 쪽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는 기준에서는 뭐 어느 가격에서든 또 문자를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없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또 이수페타시스도 묶어서 본다라는 표현까지 드렸고 같이 잡아드리는데, 다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변동이 한 번씩 들쑥날쑥 해요. 들쑥날쑥.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가시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돼요. HBM 관련해서 시장에서 지금 뭐 초전도체 이후에 가장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게 떠서 뭐 대박입니다. 근데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한미반도체의 기준은 지금 저평가도 아니다. 저평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는 저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기준은 일단 현재 기준에서 성장성을 뭐 크게 부각시켜서 이거 끝내주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HBM 이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다. 엔비디아 관련된 가장 수혜주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다 좋은데 결론은요. 결론은 그래서 누가 인정을 하느냐, 누가 인정을 했느냐,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부분을 놓고 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외국 기관이 지금 뭐 한 7% 가까이 7% 가까이 매수위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한미반도체도 제가 주말에 PDF 파일이나 PPT 파일을 다 올려놨어요. 그 올려놓은 거 다 활용해서 뿌려주시고,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내용들도 표작업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뭐가 된다 그랬죠? 모멘텀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옵니다. 다시금 65,000원 고점 그 돌파 시도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문자를 한번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2차 전지 코스모 신소재 뭐 포스코 DX 다 떴잖아요. 다 떴는데 그런 거 뭐 어설프게 안 따라간다 이거야. 우리는 안 따라가고 현재 기준에서 그대로의 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쪽에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겠다. 우리는 지금의 해석이 6만 200원 뭐 6만 100원 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6만 원 공방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6만 원 공방으로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앞전 고점 넘기고 6만 500원으로 합시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 뭐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또 1%라도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문자 발송이 어찌됐든 문자 발송을 기준 잡은 부분이 녹화를 뜨면서의 기준이잖아요. 녹화를 뜨면서 설정해 드렸던 부분이 59,500원 요 기준에서의 설정이었고 그 녹화하는 사이에 그 공방이 있었고 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설명드리는 내용이 지금 뭐 보도자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의 흐름이 동반적인 부분으로 연출되는 거 그러한 부분까지도 있다.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매수로 전환돼 있어요. 전환돼 있으니까 뭐 6만 원 공방, 59,900원 공방 여기서 편입 설정을 잡으시더라도 크게 무리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은 그 만약에라도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기준은 오버나잇을 할 겁니다. 오버나잇 할 거고 그리고 마감 이후에 수급을 확인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급 뭐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개인들이 흥분해서 다 움직인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방금 이제 그 이렇게 종목 검색기 쪽에 포착된 부분도 같이 올려드렸어요. 코스모 신소재, 뭐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근데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은 그 이렇게 받아가세요. 근데 뭐냐면 이건 PC 버전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4% 등락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포착이 된 거고 얘는 뭐 10% 기준에서 나왔어요. 뭐 얼마요? 그러니까 포착되고 3% 포착되고 1.7% 여기는 이제 포착되고 0.5%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제 계속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론은 프로그램 수급도 보고 수급 추이 이런 부분까지 다 보면서의 기준이다 라는 해석을 잡아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그 PPT에서 찾아서 놓고 보여드리게 되면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문자가 뭐 8월 16일 기준에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간 거죠. 그때가 47,000원대. 그렇게 해서 47,000원부터 나가서 전량차익 실현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재편입을 해놓은 상태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확장. 그리고 16일 날은 6통의 문자 나왔어요. 49,000원대까지. 네이버를 정리를 해서 아쉽지만 네이버 정리하겠습니다. 48,900원에 편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20% 이상 올라온 거니까 네이버의 가격 반발력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실 필요 없죠. 이동이 잘 된 거죠. 아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7일 날 기준에서도 시장이 뭐 개파락 나오면서 흐름이니까 47,000원부터 48,700원 그리고 6통에 역시 문자 나가면서 5만 원 수준까지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오늘 문자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8일 날 결실이 나온 거죠. 18일 날 48,000원, 48,600원, 뭐 5만 원 수준 그리고 55,000원 여기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이 확장돼서 쭉 뻗어 올라가고 6만 원까지 쭉 올라갔죠. 6만 500원까지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에 뭐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2차 목표 주가 6만 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6만 700원 고점 대비해서 6만 700원이 고점이었네요. 고점 대비 2% 조정 기준에 59,200원 그리고 또 58,000원 이탈 시 100% 그럼 평균 58,600원 그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57,200원에 재편입을 했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뭐 따라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때도 그렇고 센 종목은 크게 밀리질 않아요. 센 종목은 크게 밀리질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눌려질 때 그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을 때 차익 실현하더라도 더 위에서도 따라붙는 경향들이 있어요. 따라붙는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검색기 뜨니까 검색기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요. 저는 문자까지 발송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2차 전지 기준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엔비디아가 5월 말에 그 1조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6월 달에 1조 달러를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그래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부분의 8월 18일 기준의 시가총액이 이제 6위.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6위,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5위. 이게 이제 8월 18일 날도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에 1%, 0.3% 이런 식으로 눌림폭.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결론은 5월 달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얼마요? 40% 이상의 폭등이 나올 때 한미반도체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고생을 좀 했죠. 우리도 3만 원대. 근데 7월 달에 이제 뭐 상한가 한 번에 추가 20%대 폭등.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 급등이 25% 수준, 24.5%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 말씀드린 내용은 상한가 뭐 못 나올 게 뭐냐. 지금의 거래대금이라면 1조 가까이 금요일날 거래대금 1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고 이스페타시스를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묶어서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다만 이제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프리미엄이 너무 세요. 응? 배터리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박순혁 씨가 뭐 한미반도체 너무 고평가라.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7월 말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51,000원일 때. 결론적으로 뭐 자기 눈에 티는 안 보이는 거죠. 2차 전지의 프리미엄. 우리도 7월 26일 그다음에 7월 말 8월 초순까지 개별 기준까지 다 설정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53만 원 위쪽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라든가 그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40만 원 공방까지 그 기준에 우리는 굳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전부 내재 가치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HBM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심리적인 면이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급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 수급이 대형주 지금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6조의 대형주의 기준이라면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6조의 대형주에 맞게끔 메이저들 외국 기관들의 매수가 있어주면 가장 좋고요. 근데 2차 전지와 다른 거는 외국 기관의 수급이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도 최근에 들어오지 않냐? 그거는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고. 그러면 이쪽의 기준은 누적 수급 범위가 7%를 7% 수준? 결론적으로 심리 부분이 10%면 수급이 90%인데 매수가 들어오고 매집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1위까지 올라서 있다. 그럼 변동성 매매하기에는 아주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플러스 양봉을 보고 있는 건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 하루의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 근데 지금은 뭐 9,700억까지 터졌잖아요. 금요일날. 그리고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9시 10분 내 10% 150만 주의 양봉, 300만 주의 양봉, 450만 주의 양봉.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11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 정도? 1,500만 주에? 그럼 대략 이제 뭐 500만 주 넘기고 양봉이면 되는데 지금 11시까지 기준에 440만 주에 조금만 더 터져주면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매수로 전환돼 있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이제 비중을 무슨 뭐 20% 30%까지 늘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에서 뭐 그대로 비중 그대로 현재 기준에서는 비중의 설정 범위를 10% 기준에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거래대금 기준에서 전체 시장을 다 들여다봤더니 뭐 심각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와우에서 매출 최상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래대금을 얘기하는데 주가가 기아차 지금 기아죠. 기아차의 기아가 2009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차화적 랠리였죠. 자동차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면서 14배 올라가요. 14배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올라갈 땐 거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도 못하는 친구들이 전문가랍시고 뭐 이름까지 얘기해? 이름 얘기하긴 그렇다. 매출 순위가 거의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어?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래가 둔화되니까 장기 추세에 강세라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거래가 둔화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은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면서 14배가 나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반도체도 거래가 터지니까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차트도 이상하게 장기 차트 일봉으로 띄워놓고 검증이 안 되게끔 이렇게 늘려놓고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거든요. 요절하게 거래가 둔화되면서 강세를 띈다 이거예요. 요즘에 이게 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거래가 둔화되죠. 둔화되는데 강세를 띄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거래가 둔화되면서 강세를 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월봉이잖아요. 월봉인데 월봉 기준에 3년치란 말이에요. 3년치. 예? 월봉 기준에 3년치. 그러니까 거래 대금의 증가에 변동성의 확장까지 14배 올랐다고 그랬죠. 대형주가 14배 올라온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해서 유튜브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봤어요. 하도 황당스러워가지고 와우 쪽에 친구들이 교육을 하는데 매일 그 창이 10명, 그러니까 한 명이 교육으로 대박을 쳤어요. 검색식으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매출 1등. 그래가지고 걔가 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하나 하고 봤어요. 완전히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거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거 싹 다 봤어. 이 기본적인 이 내용조차 모른다면 우리 방 안에 유료 회원님들은 다 아시는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2차 전지 지금 안 들어가는 게 거래가 뭐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 아닙니다.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고점 뚫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타 종목군 뭐 한미반도체 안 좋아해 좋잖아. 이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의 흐름을 그조차를 이해를 못해서 거래 대금이 실려야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결론은 둔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준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걸 이제 월봉인데 몇 년치의 월봉인데 이게 일봉이라고 그러면 일봉인 거고 주봉이라면 주봉인 거고 분봉이라면 분봉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의 2차 전지하고 비교해도 똑같아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거래량만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HTS, MTS 발달이 없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비이성적으로 이런 거래가 나오질 않죠. 비이성적으로. 지금은 HTS, MTS 그리고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거예요. 고빈도 거래가 터지면서 비이성적인 그 거래 대금이 일봉상에 나온단 말이죠. 어찌됐건 그거는 이번 교육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무슨 종목이든.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도 6% 굉장히 좋고 부럽죠. 저도 부럽죠. 근데 결론은
이 거래대금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래대금이냐, 거래대금이 뛰어넘을 수 있는 주봉 단위, 일봉 단위의 거래대금이냐. 그나마도 에코프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4조 정도는.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또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은 얘는 또 5조예요, 이게. 그러면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래대금이 나올까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앞전 거래대금 무시하고 새롭게 1조 정도 수준을 설정해 놓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따라 붙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변동률, 한미반도체에서 20%씩 나오는 변동률, 25%씩 나오는 변동률이 재차 여기서 나와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제한적이에요. 포스코 DX가 우리 수식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수식에도 나왔어요. 오늘 여기를 넘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반발력이 하루 이틀 더 나올 수 있어요. 요 거래량 평균 5MA, 20MA 거래량 넘길 때는. 근데 이미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우리 검색기에서는 늦게 떴어요. 10% 이상일 때 뜬단 말이에요. 왜? 그 정도 치고 올라와야만 거래가 실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 치고 올라와야만 거래가 실린다. 그 정도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거래가 안 실려요. 거래가 안 실리는데 뭘 들여다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네. 그 순간 벌써 10%가 있다는 거야. 위에 매물을 싹 잡아 당기니까.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제한적이랍니다. 결론적으로 뭐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제 종목 검색에 대한 교육을 오늘부터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점에서 한미반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뭐 거래대금 터져 있죠. 터져 있어요. 11시까지 500만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수준이에요. 그 기준도 1,500만 주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1,700만 주 터지고 1,700만 주 터지고 9,700억인데 오늘 1,500만 주 이상 터지면 1조도 된단 말이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의 기준에서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80% 수준만 맞춰놔도 또 변동률이 높을수록 더 크게 형성이 됩니다. 오늘 67,000원의 전거래일의 고점을 찍어만 줬어요. 제가 볼 땐 이거 넘길 수 있어요. 넘기면 또 오버슈팅 나오죠. 이날처럼. 또 따라 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매수면 외국인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땐 매수 전환돼 있고 기관도 매수 전환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소 오늘도 최소 0.5에서 1% 정도,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 67,000원 넘기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넘기러 가죠. 넘겼죠. 매수입니다. 또. 요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요게. 조금 전에 6만 원 문자 사인 내보내고 59,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거 했잖아요. 아니야. 추가 10% 편입.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비중 채우세요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 비중 채우세요. 없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수는 뭐 한 템포 쉬면서 수급 범위 또 볼 겁니다. 결론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 모든 종목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한다? 모든 종목의 기준은 펀더멘탈부터 본다. 일단은 왜 꺾여질 때 차익 실현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놓쳤으면 최악의 경우 손절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IT는 어지간하면은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IT를 어지간하면 가져갈 정도의 기준에서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놓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을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을 놓고 보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급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이왕이면 고점을 넘길 때마다 빵빵 치고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결론적으로 8월 16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는 공략주로 15일 야간 방송에 올려드리고 라이브 방송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파라다이스 그 당시 기준 500만 주만 터졌대. 지금은 이제 1,700만 주까지 터졌기 때문에 1,500만 주. 그리고 거래대금 문다 그랬죠. 1조씩 터져줘야 돼요. 변동이 세게 나오려면. 오늘은요. 1조가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우리가 3, 4%의 매직 개선기에 떴는데
그다음 종목 검색기에 7% 갖다 지금 눌린단 말이에요. 거래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포스코 DX 개장 초부터 얘를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없잖아. 수많은 2차 전지에서. 그럼 뜬 게 10% 수준에 떴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미반도체 16일부터 아까 문자 나간 것처럼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드린 이유가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이수페타시스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얘는 12위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순매수가 1위네요. 이렇게 그 근거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매번 다 펀더멘탈 설명하고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수급과 그리고 심리 부분 다 설명해 드리고, 실적은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검증 받아야 되죠. 뭐가 있어, 개판이지. 그런데 2분기 실적 좋아졌다고 해도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명분이 있어서 들어온다는데, 2차 전지 성장성만 가지고 때려 차겠다는데,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방송에서도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거는 핸드폰 버전 캡처한 거고 요거는 HTS 버전이고, 차이는 핸드폰 버전은 어디서부터 포착이 된지가 안 나오고, PC 버전은 진입신호 나오고 고점에서 꺾이면 차익 실현 범위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진입신호가 1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11시까지죠. 이거는 1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요, 편입이다. 1시 방송에서도 편입이다. 종목 검색해서 2,400개 정도 되는 종목에서 튀어나왔는데 왜 못 사냐. 17일 날 또 2,400개 종목에 또 튀어나왔는데 왜 못 사냐. 시장이 개파락 나오면서 동반 개파락 이후에 마이너스 2.60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저게 46,900원 편입. 수급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편입할 수 있겠습니다. 편입.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거래가 둔화되고 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1,500만 주 안 나와요. 1,000만 주 좀 넘길 겁니다. 그래도 수급 개선폭이 있고 거래가 유지됐단 말이지. 그럼 또 들여다보는 거야. 계속 49,000원 편입, 47,000원부터 계속 49,000원 꼬리 또 조금 달리고 끝났죠. 18일 날 또 500만 주 터지세요 했는데 이날 터진 거죠. 1,700만 주. 그러면서 이수펜타시스도 동반적으로. 그럼 누가 더 셌어요? 한미가 더 셌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촘촘하게 이제 뭐 매수사인 드리고, 53,800원이 고점입니다. 그 52주 고가를 그냥 강력하게 뛰어넘어주고, 오늘도 좀 강력하게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67,000원 넘기고 이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주춤거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장중에 무슨 뭐 외국인간 따라잡기, 그거 아까도 얘기한 한국경제TV 나쁜 놈들이지. 예? 나쁜 놈들이라면 안 되겠구나. 저보다 나이는 많으세요. 연세는. 저희 회사에도 한 1년 있었던 분인데, 예? 그것도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투자자문사에서 브로커 하나 끼고 뻥을 쳐서 종목 검색해서 외국기관 실시간 따라잡습니다. 그건 속된 표현으로 개구라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전산을 주는 게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이거든요. 거기서 전산을 줘서 증권사는 중개만 하고 체결도 전산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콤에서 하는 거를 외국기관 매수의 추정치를 하루에 5번, 6번 뿐이 안 뿌려줍니다. 하루에 5번, 6번 뿐이 안 뿌려주는 걸 지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실시간 따라잡냐고. 물어봤어. 어떻게 알고 따라붙니? 그랬더니 376주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자, 보시면 1분 단위로 막 들어오죠. 이게 외국인 아닌 기관이, 야, 밑도 끝도 없는 추정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프로그램 매수는 실시간으로 나와요. 저거는 추정치가 아니에요. 실질 프로그램 수급이에요.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분이 안 써요.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로, 거의 90% 이상 외국인 위주로 씁니다. 근데 나머지는 추정치가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53,000주 매수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있다 만약에 시간 뭐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이제 나와요. 6번 정도. 그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도 28만 주만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68만 주, 65만 주면은 이게 어디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가 68만 주란 물량이. 그게 누락돼 있다라는 거 지금. 매수도 누락돼 있잖아요.
70만 주 매수인데 누락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아까의 그 거래량이라든가 그 뭐 차트 여신이라고 있어 또 이름도 얘기하기 그런데 응? 아니 영망치형을 망치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앉아있네. 아 나 기가 차서 그 양반이 올해 매출 순위 보니까 한 10위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 고객들 계좌 다 박살나고 깨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니. 우리 방에 계신 분들보다 몰라 캔들을. 농담이 아니라 우리 그 아나운서 분들한테 내가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래. 어? 아니 TM 돌리던 애가 MTN에서 여자 1위를 하고 있어. TM 돌리던 애가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아나운서 분들이 낫다니까요. 그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지수가 조금씩 밀리면서 지수가 밀려요.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반전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인지 좀 밀리면서 종목군들의 지금 변동률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눌려져 있는데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마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준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일단 수급범위 형성돼 있고 등락률 변동률이 뭐 3%면은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또 전일 대비 전거래일의 기준에서 강세를 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 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그런 흐름들도 뭐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은 어찌됐든 그 종목 검색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오히려 2차전지 쪽은 좀 눌려 있는데 뭐 개별 기준에서 뭐 매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무리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S천에서는 지금 뭐 시노팩스 하나 나와 있는 거고 시노팩스는 중복으로 안 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무료방에는 그 계속해서 오픈을 해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뭐 STX라든가 인적 분할의 이슈 뭐 이런 부분들. 결론은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펀더멘탈 부분이 아니고 수급 그리고 수급이라는 게 이제 누적 수급과 거래량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놓고 보실 때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금요일에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57,000원까지 내려왔었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9,500원, 58,300원에 차익 실현이 됐으니까 1,200원, 600원 거의 59,000원 수준의 차익 실현이 되고 재편입이 57,200원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버겁지 않아요. 새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평단 수준에서 혹시 밀리면 어떻게 할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밀리고 눌리고 할 그 흐름 자체가 아니죠. 수급 범위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차익 실현의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 그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자꾸 수식을 감추자 오픈하지 말자 특히 조심해야 된다 내부자도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진짜 이번에 주말 내내 타사들 걸 싹 봤어요. 박순혁 씨 거 전체 유튜브 어디 나왔는지부터 해서 싹 본 다음에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명확하게 제가 듣고 얘기해야지 뭐 남이 적어놓은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부터 그리고 뭐 그래도 메이저가 한국경제TV니까 그쪽에 한 10년 출연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교육회주로 잠깐 갔다가 1년 있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아시아경제죠 박승규TV 이쪽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박승규TV도 많이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을 띄워놨었는데 지금 또 개판돼 있죠. 어찌됐든 그 당시 마지막 2009년 10년 그리고 2017년까지가 이제 한국경제TV 처음 생길 때부터 활동을 해줬던 때이고 다시 가서 메이저들이라고 해서 봤더니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할 정도로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친한 그 법무법인하고 해갖고 소송을 걸어버릴까? 개인 투자자분들 거기에 돈 넣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교육받은 거 그거 다 환불 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캔들이 객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응? 영망청 잠깐 실수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특히 유료에서는 유료 기준에서 내가 잠깐 실수해? 구두적으로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교육 자료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자 영망청 떴죠. 영망청 떴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고 결국은 마케팅하고 그런 교육 받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거래대금. 지금 기준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를 저평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성장성으로 놓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 왜 심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 HBM 성장성인데 지금 당장의 실적 기준에선 고평가잖아. 엄청난 고평가. 그런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압축해서 교육을 해드리는데 요거 다 내려버리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분들께 드리는 것까지는 그냥 오픈을 해드릴까. 그래도 농담이 아니라 이거 제가 하는 교육 자체를 이런 식으로 굳이 오픈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값어치 없게. 그리고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그걸 훔쳐다가 따라서 해버리면 이게 뭐 제가 특허낸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라간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러한 내용 자체가 그냥 기준점 잡는 거예요. 사실은 고점에서부터 이 정도 밀리면 정리해야 됩니다. 제 경험칙상 36년 노하우에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윤정두가 경험치상 강한 종목은 장중 기준에 3에서 5%가 안 내려옵니다. 사실 강한 종목은 우리가 지금 강하다는 거는 10% 15%가 아니잖아요. 뭐 진짜 15% 2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강한 종목은 진짜 말 그대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오버슈팅 자락이다.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오면서 25%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양봉이면 상관없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양봉이면 상관이 없죠. 5분봉 볼까요? 근데 계속 양봉. 여기서는 5% 이상 내려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 고점에서 밀린 게 5% 이상 밀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밀린 게. 올라갈 때는 5% 밀린 적도 없고 3%도 제 기억에는 없어요. 2% 정도 밀렸었나?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안 팔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도 기아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래가 수반돼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월봉이죠. 월봉이다 보니까 14배가 올라와도 확 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분봉이잖아요. 분봉의 24%가 한 방에 올라온 거예요. 응? 그 분봉 기준에서 계속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돼. 그 분봉의 24%여도 등락률이 에코프로의 뭐 2월 1일 날 11만 9천 원, 1월 31일 날 저점 11만 9천 원 대비해서 8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니까. 또 150만 원 올라온 게 아니니까. 불과 80만 원 올라온 게 82만 원 올라온 게 4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얼마야? 2, 3, 4 두 달 보름 만에 8배, 7배? 두 달 보름 만에 7배 올라온단 말이야. 에코프로가. 그러면 똑같이 100만 줘도 11만 9천 원일 때 100만 주면은 1조거든요. 1조 1천억? 응? 80만 원일 때는. 죄송합니다. 11만 원일 때 100만 주면 얼마? 1100만 원. 1100억. 11만 원일 때 100만 주면 1100억. 82만 원일 때 100만 주면 8천억이에요. 1100억하고 8천억 같아요. 똑같은 100만 주여도.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고빈도 거래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을 보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강세를 주다 보니까 고점 대비 밀리질 않아요. 2%까지도 안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점에 달하고 그 정점이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주 기준에 15% 2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오버슈팅이다. 거기서 꺾이면 이제 차익 실현하자. 15% 미만에서는 좀 밀리더라도 어지간하면 가져가고 그런 전략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런 전략의 기준.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변동률 자체가 5%야. 5%인데 거기서 밀려. 이거 어디서 팔아? 이거 어디서 팔아?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양봉의 기준에 최악의 경우에 조금 더 밀린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쪽의 수급까지 같이 보면서 지금 프로그램이 1000주 매도인데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1000주가 매도인 거고 개인 선호 창고 봤더니 한 30만 주 정도 팔고 있네. 그러면 기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외에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외국기관 순매수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하나를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서 듣기 싫어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은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순실이니까 내가 배워서 해보겠다. 그리고 전혀 모르니까 콩을 가지고 파시라 그래도 믿는단 말이야. 그 착한 심리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돈벌이에 활용하는 그런 나쁜 친구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데 제가 뭐 걸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계속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수익을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용이 이래저래 정신없으시면 교육 받으셔갖고 딱딱딱 정형화해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장중이라 저도 뭐 여기 볼랴 저기 볼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장 보랴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미국은 선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전체 우리나라 시장은 왜 또 고점에서 밀리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종목별로의 수급 봐야지. 정신없단 말이야. 중국 관련주들 문자 나왔으니까 그것도 봐야지. 하이닉스는 왜 1%나 밀리는지 그것도 고민해봐야지. 그러니까 교육 시간에 교육을 정확히 정형화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18일 날도 금요일이죠. 9천억이 터졌어요. 이게 장중이고 12시 반 7,200억. 9,700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25% 올라오는 거죠. 응? 9,700억. 프로그램 순매수 1위. 18일에도. 이게 언제 16일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16일에 프로그램 1위, 거래대금은 12.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고점 67,000원이고 우리는 59,000원대 차익 실현, 57,200원 재편입. 결국 오늘 윗방향으로 또 따라붙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평균 차익 실현 단가 대비 뭐 밑에서도 많이 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강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종목은 강하다. 근데 막연히 강한 놈 따라가서 이거 아니라니까요. 유튜브 보면서 아주 식겁을 했네. 식은땀을 흘렸어요. 제도권 계신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죠. 창고에 있는 분들 말고 얼결에 유명재탄 연불리 이런 애들 말고 제대로 된 리서치 팀에 있으면서 리서치 센터에서 블룸버그 단말기도 쓰고 본인이 분석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런 분들의 기준에서 같이 시각을 넓혀나가야죠. 이게 일봉입니다. 8월 18일자 그 위에서부터 보시면 5분봉이고요. 18일자 5분봉이고 8월 18일자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지면 1,500만 주 이렇게 표시해놨죠. 일봉이에요. 거래가 수반되면 이게 지금 57,800원일 때 일봉이거든요. 1,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면 충분하다. 그리고 주봉입니다. 16일 날의 주봉이에요. 저 고점 넘길 수 있다.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 프로그램 순매수 1이라면은 나쁘지 않다. 이틀 동안에 16일, 17일 이틀 동안에 1% 정도 들어왔어요. 같은 자리에서 주봉에서 맴돌고 있었죠. 결국은 매집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왼쪽 게. 매집이 되면은 소형주든 대형주든 그들이 매집한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야 그들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대차 상환 부분하고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친구가 지금 누적 수급이 이런 것도 못 보는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셨던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셔야 되는데 뭐 1월 달까지 다 볼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달 이후로만 보셔도 되는데 이게 4월 달 이후의 기준에 외국인 쌍크림에서 7% 수준. 적지 않아요. 7%가 뭔지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어디 가서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보질 못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7%. 적지 않은 물량이 매집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을 표현할 때는 이런 기준. 매도가 있다가 이렇게 꺾여지는 이런 거는 일부 대차 공매 상환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완전히 추세적으로 매수죠. 이게 지금 IT 전체가 다 이래요. IT 전체가. 그 규모가 작지 않단 말이에요. 4월 이후 것만. 올해 전체로 하면은 9% 정도 될걸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스타트는 매수가 돼 있었어요. 처음 스타트는. 여기 적은 거 같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수가 돼 있었어요. 2월 달에. 요게 3%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게 3%. 이게 3%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래도 터지고 수급도 들어오고 수급 3%의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수익을 다 잡아먹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들어오는 수급은 상당 부분이 공매 대차 상환이란 말이에요. 뭐 쇼 퀴즈가 나왔네, 쇼 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 나왔네. 아이 정신 나간 것들이 하는 소리 믿지 마시고. 여기는 공매도 없었겠어요? 여긴 공매도 없었겠어? 주가만 밀리면 공매도 때문에 밀렸대. 여기도 지금 공매도 있잖아. 계속 지금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크게 확장되지는 않아요. 영향이 없단 말이야. 쇼퀴즈 나왔다고 해도 오버슈팅 한두 차례 때리면요. 지금 외국인이 한 명이야? 기관이 한 명이야? 그 빠떼라 아저씨는 기관이 공매도를 때리는데 정신 나간 애들이지. 정신 나간 애지 무슨 기관이 공매도를 이렇게 때려. 아니야. 다 외국인이 때리는 거야. 해치성의 외국인 물량. 대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한 명이 아니죠. 국내 기관 투자자도 한 명이 아니죠. 한 명인 것처럼 얘기해. 아, 쇼키즈 때문에 그렇대. 쇼커버링 들어와서. 한 명이야? 아니 걔네는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파는 애들 없어요? 또 사는 애들도 또 팔아. 고점에서. 손절했잖아. 다시 사.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손절했어. 여기서 또 사잖아. 어? 여기서 손절했어. 여기서 또 사잖아. 똑같다니까요. 근데 얘는 기계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기준은 그 수급이 일단은 어찌됐든 뭐다? 순수한 매수의 기준으로 잡힌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매수 평균 단가예요. 근데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높아요. 낮아요 사실은. 대신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10% 수준까지 형성이 된다면 우리의 해석 방식으로 했을 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상향이 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5%에서 10% 사이에 30에서 50%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 기준에 5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4월 17일 이후에 얘는 뭐라 그랬으니까 공매 대처 상환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 그걸 가지고 와, 엄청난 매수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의 뭐 15위 정도 들어오는 건데 15위의 기준에 잠시만요. 15위의 기준에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규모 면에서 600만 주면 18일까지 기준에 얼마요? 이게 6% 수준. 이게 6% 수준이 아니라 6%를 넘죠. 그리고 오늘 것까지 감안해서 7% 수준까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법인 물량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개인 500만 주 그리고 외국기관 합산해서는 600만 주. 기타 법인의 매도가 있죠. 개인이 한 33,800원에 매도를 한 거예요. 33,800원. 많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33,800원에 매도를 했고 그 기준에 오늘까지 하면 또 34,000원 넘어가겠죠. 왜냐면 거래가 실리면은 단가도 당연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 수준까지 들어올리게 되면은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더블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일까지 기준의 매집의 설정 범위 요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대로 올려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그 언제요? 1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인 거고, 요걸 다시 지금 써드릴게요. 텍스 전략 부분을 65,000원 기준에 아마 요게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17일까지니까 이거는 18일 날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놓고 보시죠. 외국인 기간 598만 주 반올림해서 지금은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중에 이게 뭐가 중요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걸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요. 근데 장중 녹화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횡설수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옆에 거 막 쳐다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제 매집 그 기준에 18일 것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18일 금요일 것까지의 기준이 598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해주면 6.16%가 되고, 그리고 33,800원 곱하기 130% 해봐야 44,000원 뿐이 안 돼요. 그 다 뛰어넘은 거고 벌써 이미. 그리고 50% 33,800원 곱하기 50% 해봐야 역시 5만 1,000원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3,800원 곱하기 이제 그 더 들어와야 되죠. 더 들어와야 되죠. 이게 이제 한 68,000원까지로 이제 상향이 된 거예요.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 더 들어오고 있으리라 보고 있고, 그리고 요 부분도 8월 이거는 뭐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그냥 여기 것만 할게요. 밑에 것만. 그래서 1월부터 저걸 다 하려면은 또 시간도 걸리고 귀찮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급증갭의 경우가 66,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매집 그 단가 기준에서의 설정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기준에 8월 18일 기준에 순매수 몇 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거기서 우선주 빼고 블럭들 빼고 그러면은 11위가 맞나요? 11위. 열셋에서 11위. 그렇게 해서 순매수 11입니다. 22가 아니라. 수정을 할게요. 수정해서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문자까지는 안 나가요. 그렇게 하고 요 매집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낱장 파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세요. 한미반도체 낱장 파일로 PPT에 지금 들어가 있죠. 요 화면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교육부터 해서 쭉 요거까지 요 매집 목표 주가 요것도 그렇게 하고 요걸 한 번 더 지금 캡처를 해서 올릴 겁니다.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녹화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마저 녹화를 할까요? 일단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요 기준에 이제 설정을 잡고 기준점대로 대처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미반도체도 떠 있고 포스코 DX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떠 있는데 과연 들어가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포스코 DX는 그나마 한 3% 수익 나 있고 얘도 한 2, 3% 수익 나 있는데 우리 방의 기준은 단타를 치러 가서 도저히 변동성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이 안 나면 모를까. 변동성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이 안 나면 모를까. 목표를 2, 3%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 2차전지처럼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종목 분에 대해서 절대 고점 못 넘겨요. 그럼 또 밀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이건 뭐 기계적으로 배우신 거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 반등도 뭐 얘가 뭐 올라갈 때 20% 상한가도 얘 상한가 올라가던 종목 아니에요. 상한가 한두 번 나왔어요. 4월 정확하게 17일날 상한가 나왔어요. 우리가 4월 11일날 11,000원, 4월 12일 12,000원, 4월 17일 15,000원. 그래 들어가고 그날 상한가에 19일날 19,000원까지 왔어. 그걸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7월 24일, 7월 26일 날 상한가. 그걸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얘 주식수 1억 5,300만 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1억 7,500만 주. 그것도 기억 못하고 시가총액도 모르면서 뭘 들어가겠냐고. 결론은 이렇게 상한가까지 나오던 애들이 5%, 10%, 15%안 올라오겠냐고. 지금 13% 올라와 있잖아. 그게 쭉 뻗어 올라가서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이 고점을 넘기려면은 와우에서 10위 안에 들어오는 매출하는 애가 거래 대금이 없어야 고점을 뚫습니다. 그 미친 정신 나간 소리 듣지 마시고 거래가 있어야 뚫죠. 근데 거래가 없잖아 지금. 2천억 3천억 갖고 안 돼요. 그리고 변동률도 기대하는 것처럼 20% 상한가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워 지금 거래 대금으로는.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으면
한미반도체도 없고 이수페타시스도 없고 호텔주도 없고 그러면 그때 2차 전지를 무조건적으로 에코프로 4조를 넘겨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아닌 1조만 터져도 거래대금 1위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에 변동성 매매를 합시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들어갈 거예요. 1년 동안 갖고 온 종목에 대해서 아닙니다. 정리하세요 할 정도면은 정리하세요. 그리고 단타를 치더라도 개별 매매에서 짧게만 들여다 보시는 게 맞고. 결론적으로 요 차트 부분도 지금 잘라 드릴 거예요. 어차피 시간 굉장히 길어진 거.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한 번씩 보시자 이거예요. 일본 기준의 위치 흐름 그리고 주봉 기준의 위치의 흐름. 윤정두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들하고 비교 설정 범위를 다 한번 가지고 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당연히 좀 마이크 꺼놓고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 메이저들의 정신 나간 친구들 그 친구들보다는 하다못해 우리 쪽에서 직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그 친구들보다는 실력이 나요. 왜? 방송 원고 짤로 가다가 다 배워. 오히려 캔들이 음봉 양봉이 색깔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매출 탑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그에 반해서 우리 쪽에 이용철 대표 같은 경우도 다 있어. 자격증이. 자산운용력 자격증까지. 권유대행님 말고 하다못해 우리 이다운 대리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조차도 없는 친구들이 거래량이 없어야 상승을 합니다. 왜요? 매집이 돼서 그렇습니다. 와, 진짜 정신이 나가도 주식을 모르면 지 혼자 몰라야지. 그러면 방송 나오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 말이 맞구나.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농담이 아니라. 요 거래가 터져야 되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는 더 터져야 됩니다. 2천만 주까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살짝 이제 고점을 넘겨놨는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예요? 석배령이죠. 석배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준에서는 수급이 꼬여야 돼요. 이거 말고 수급이 우리가 보던 수급 있죠. 그게 꼬여야 돼요. 지금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일단 거래가 무조건 수반돼야 됩니다. 그 정신 나간 나 진짜 그거를 돈 받고 팔고 있더라고. 돈 받고 또 맛배기 강자해 갖고 해놓고 거래가 안 터지는 그 주가 상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래가 터져야만 나옵니다. 극대형 주의 기준에서 거래의 기준은 5MA, 20MA. 그러니까 모든 게 정형화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극대형주들의 경우는 거래가 매번 1조씩 터지면서 움직인다. 하이닉스 40% 오를 때 마지막에 1조 2번 넘겼어요. 5월 말에. 그리고는 없어요. 1조가. 시가총액 80조짜리가. 근데 40% 올라와. 그거는요. 5MA, 20MA, 5일,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주봉으로도 월봉으로도 넘기면서 양봉일 때 기준 그 추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추세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죠. 그리고 추세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매매에서도.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일봉의 기준에서 요 변동성의 기준이 형성이 되기 위함은 방금 말씀드린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형성이 나와야 된다. 그 거래 부분이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건요. 오늘날의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는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그게 아니에요. 이거 교육을 하려니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그 매매 양식의 기준을 고빈도 거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고빈도 거래라는 게
해외에서는 이제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세계 그 주식시장 시가총액 2%뿐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계 트레이딩 방식으로 매수 매도의 거래를 형성시키게 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자체 불법으로. 어찌됐든 그 고빈도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예전에 보듯이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뭐 하다못해 지금 2023년 1월 이전에 거래 보시면 완전히 눈에 띄게 다르죠. 이거를 순수한 매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순매수의 기준 옛날처럼 모는 종의 차트 그릴 때처럼 야 거래량이 터져서 누군가 매집했네 이렇게 절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 야 이런 거래량이 없으니까 빠져나가질 않았네. 그런 게 없어요. 왜? 이건 비이성적으로 고빈도 거래가 형성이 된 거지 이 물량 다가 매집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뭐 그런 내용들조차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배워 가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최소한 방어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4월 17일 이후의 흐름인 거고 이 수급 부분이 8월 달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와 줘야 돼요. 어? 들어와 주고 거래는요. 주간 단위의 거래가 얼마? 2,500만 주? 아니지. 더 터져야죠. 최소 범위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더 터져야 돼요. 왜냐면 이 거래 부분이 지금 주가에 이런 거래가 터지면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어? 그래서 주를 그냥 2,500만 주에 잠깐 설정해 놓고 그냥 그대로 둔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범위에서도 3천만 주. 죄송합니다. 3천만 주 맞나? 죄송해요. 예, 3천만 주. 3억 주라고 할 뻔했네. 3천만 주의 거래량이 최소 범위 터져야 돼. 오늘 벌써 뭐 최대 폭은 1,500만 주까지 보고 있는데 고점을 지금 못 넘기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여기서는 안 사겠다. 이 가격에는 안 사겠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오후장에 뭐 급격히 사면 모를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오늘 쉬어가서 1,500만 주가 안 터지고 1,500만 주가 터지려면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면서 고점을 막 그 물량을 잡아가야 돼. 그럼 거래가 터지는 거지. 밑으로 막 터지고 내려오지 않아요. 어? 소형 잡주 비이성적인 흐름 나올 때나 대형주에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악재가 튀어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위로 막 잡아가기 전까지는 요 정도에서 59,100원에 예? 우리가 6만 원대까지 따라붙었어요. 고점 넘겼으니까 수급도 들어오고 따라붙었는데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멈춰버렸잖아. 그럼 우리도 멈추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과하게 미끄러지면 그때 과한데 여기까지 밀리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에 20만 주까지 물량이 터져 나올 때도 저점이 뭐 57,500원 아니지. 그건 개장주에 살짝 찍은 거고 59,000원 공방이었단 말이에요. 58,000원대 중반 이상.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뭐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라는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오늘 꼬리가 만약에라도 조금 더 달린다 해도 아주 급격한 프로그램 매도나 개인 선호 창구에서 급격한 매수 우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비중을 굳이 줄여도 대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금요일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우리는 재편입의 설정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버겁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매집에 관련된 주봉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차트 말고 또 한 개의 차트가 있죠. 월봉에 대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올려서 보여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월봉의 기준의 흐름이 지금 이게 잠시만요. 한미반도체 매집 깜짝 놀랐네. 주봉을 보고 제가 월봉의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인데 올해 것만 땡겨서 올려놨어요. 거래대금은 이렇게 벌써 이미 이제 뭐 거래대금은
남아있는 일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수반된 강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량으로 해석할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으로 해석해서 될 게 아니에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마감 때까지 뭐 지금 3분의 2 정도 돼 보이잖아요. 거래대금은요. 여기서 조금 더 터져도 거래대금은 숭숭 늘어나는 거예요. 고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한국경제TV가 됐든 MTN이 됐든 메이저라고 까불대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시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들 요즘에 보이스피싱 요즘에도 많이 들어오죠. 막 종목 준다고 막 전화 오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 돌리던 아가씨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가씨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아가씨가 MTN의 매출 여자 1등이라니까. TM 돌리던 친구가 야 이거 TM 돌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리딩을 20대 애들이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주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에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야. 농담해 해라. 한 달에 수억 벌어 농담해 해라. 그렇게 해서. 속상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우시면 되는데 배우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렵게 배우실 내용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보조지표 설명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 애들이 좀 나아. 그것도 검증된 유튜브 애들 몇 명 정도가 보조지표 정도 설명하고 보조지표를 설명하는데 다 못마땅한 거는 보조지표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지표 이제 이동평균선 관련된 보조지표만 해드렸는데 요번에 말고 다음번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에 대한 보조지표도 해드릴게요. 거래대금에 대한 보조지표.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부터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캔들도 이거 뭐 영망치형이 뜬 거에 대해서 망치형을 그려놓고 그걸 영망치형이라고 설명하고 앉아 있으니, 예? 아휴, 그냥 만도, 뭐 남의 거 얘기하면 뭐해. 왜 그게 형성이 되면 영망치형이 형성이 되면 왜 시세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하면서 야 이게 뜨면 대박입니다. 왜요? 대답 못해. 야 영망치형 뜨면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뿐이. 그럼 되겠냐고. 자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짧게 올려드린다는 게 굉장히 길어졌어요. 굉장히 길어졌고 뭐 이쪽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거저거 쳐다보니라고 뭐 너무 길게 또 설명이 됐고 어찌 보면 또 횡설수설한 것도 있고 결론은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신청하세요. 지금 특히 이제 VVIP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지금 마찬가지다. 우리 뭐 서로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뭐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찾아오시면 이 교육 강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어떤 거? 저기 뭐야 기존의 호텔 강연의 거를 갖다 쓰더라도 넣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어딨어 참여 신청 인원은? 기존에 호텔 강연에 오신 분들 참여 인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일로 왔다 절로 왔다 해야 돼? 요 그대로 이것만 좀 갖고 오자라고 했잖아. 이기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올리자고 했죠. 다음 카페에 이거 올려놓은 들어가는 데 있나? 선물 받은 거 어디 체계적으로 이제 좀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걸 지난주에 마무리 짓자라고 했죠. 결론은 이런 사진도 지금 안 올라가 있고 교육에서도 올라가면 좋은데 명단도 없고 30명 다 차 있는 명단도 없고 그리고 지금 2분, 3분 더 신청하셨나요? 뭐 제가 나서서 제가 야간 방송도 하고 하면서 기준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VVIP 회원님들이 신청하셨거든요. 그 신청하신 거는 이제 강연에 오시는 목적이었는데 그 강연에 오시는 목적은 사실은
조금 전에 보신 검색계 기준이에요. 이걸 받으러 오신 거고, 그때 이제 검색기를 그날 다 깔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육은 온라인에서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교육부 EOD 여기 보시면 이게 45시간짜리, 이게 25시간짜리, 이게 4시간짜리 이거 전부 다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셔라 그 말씀드린 건데, 예. 결론적으로 이기자진도 하나도 없고, 하여간에 오늘 미팅하면서 좀 마무리하고 근무면 근무답게 근무를 배정을 해서 합시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내 소중한 자산이라면 그냥 뭐 한미반도체 보도자료 나온 거 읽어주면서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2차 전지가 왜 고점이고 정점이고 왜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그 자체도 없고, 그런데 뭐 매수하세요부터 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전일 야간에 2차 전지 좀 교육 강의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지금 계속 2차 전지 끝까지 물려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수기로 다 했어요. 요거 이제 다 낱장 파일로 PPT로 만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게 너무 글씨가 작아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2페이지로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주요한 구간에서. 그렇게 하고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니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2차 전지가 아닌 언제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2차 전지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뭐 금양의 그 홍보이사였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 그냥 반이 뭐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본인이 대부분 가져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인 양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끝내줍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성이 끝내주는데 92년부터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했거든요. 92년부터. 그리고 오롯이 흑자 전환된 거, 연간 단위 흑자 전환된 거는 2020년이 처음이에요. 그럼 왜 그때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는지 내용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테슬라의 영향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개플 지금은 테슬라의 영향이 없어요. 명분만 잡고 있죠. 테슬라는 21년도에 11월 달에, 21년입니다. 작년도 아니고 21년 11월에 고점을 지금도 못 뚫고 있어요. 테슬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2차 전지 미친 듯이 날아가죠. 거기에 대해서 박순혁 씨 얘기는 완성차들은 더 이상 뭐 차값 올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부품업체들은 간다 해봐. 아니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딨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그래서 완성차의 실적이 크게 개선돼야, 그래야 2차 전지 업체들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보조금 부분들이 각국에서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도 마무리돼 가고 경기도 뭐 둔화 침체까지 얘기됐던 게 오히려 지표가 굉장히 좋고. 근데 왜 계속 지원해 줘야 돼? 그럼 전기차 안 하는 업체하고 역차별이 되잖아요. 차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펀더멘탈부터 해서 수급까지, 왜 올라요? 왜 외국인이 사요? 그런 아주 조목조목한 내용까지 싹 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주말 내내 이걸 다 쓴 거예요. 수기로 밤새 주가 변동부터. 그래서 뭐 이 부분 제가 한번 올려드리지 않았나? 안 올려드렸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저것만 보시면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내용이 뭔 소린지. 자, 그래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제가 더 노력하고 제가 더 능동적으로 바뀌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쪽도 매출이 가장 좋을 때 21년도가 뭐 가장 좋긴 했죠. 가장 좋을 때 상당한 매출, 업계에서 뭐 알아주는 매출을 했는데 왜 그 이후에 연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연장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검색기 잡아내는 이후에 그 기준에 역시나 교육이 빠져 있다. 교육이 이게 21년도에 이렇게 45시간 한다라는 게 9시간짜리 5개. 이 쉽지 않죠. 요걸 다시 해야 되겠어요. 21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25시간으로 줄여가지고 22년도에.
생각해 보니까 이때도 이 교육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한 욕구도 많았고. 그러니까 23년도는 타사들 보니까 뭐 교육이 난리가 난 거야. 한 면이 터졌다고 하니까 뭐 거기서 난리가 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떠드니까, 거래대금이 없어야 고점을 뚫습니다부터 해서 말이 됩니까 그게. 거기에 망치형을 영망치형이라고 그걸 갖고 나와서 그걸 설명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매출 10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5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교육을 하여간에 최대한 새로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능동적으로 좀 바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한미반도체 6만 700원까지도 따라붙었어요. 6만 500원, 6만 700원 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문자를 바로바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눌리고 끝나던가 아니면 더 밀리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져갑니다. 10% 비중 이내에서 분할 매수 2번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은 가져가면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